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알랭시피어 필라델피아 정신 제2부 사회적 정의의 현재성 제9장 연대의 고리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을 추천합니다. 많은 사고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연대의 개념도 로마법에서 유래한다. 로마법에서 연대는 하나의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자, 적극적 연대 혹은 복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불편함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다. 연대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각자의 책임을 감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말 사회학과 정치학에 의하여 진전된 연대 개념을 전 산업시대의 교회 공동체나 종교 공동체 혹은 동업 공동체를 부활시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주의의 과도함을 치유하고자 했던 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사실 연대 개념의 커다란 장점은 사회법의 구조를 채무법에 앉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 공동체에 근거하는 경우 훼손될 수 있는 평등과 개인의 자유원칙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사회법이 이식된 연대 개념은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보장의 근거하는 유일한 원칙이 될 정도로 발전하고 변화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근거하는 근접적 연대 개념에서 국가라는 뜻 안에서 자리잡은 광범위한 연대 시스템들로 변하는 것은 비록 다양하기는 하지만 여러 사회보장 시스템의 역사에서 일관된 것이다. 108페이지 연대 개념의 사회법에서 독특한 고유한 의미는 각자가 그 능력에 따라 붙고 그 능력에 따라 퍼갈 수 있는 공동의 항아리를 사람들의 공동체에 제도하는 것이다. 각자가 모두의 보호에 기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연대 개념은 확실히 다양한 기본권 선언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인용되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이러한 상정조는 연대가 금지하는 개별적 효용 계산을 연대가 추적하는 집단적 효용 계산으로 대체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연대는 구성원의 이익을 제3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집단적 이익을 개별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합의를 구성한다. 연대는 연대가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자유경쟁에서 해방시키고 개별적 자유를 제한한다. 이것이 자유고안이 지배하는 법의 세계에서 연대 개념을 고유한 법적 기반 위에서만 인정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연대 개념이 유럽공동체법에서 법원 측의 가치를 점차적으로 획득하게 된 것은 연대 개념이 그러한 법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기초에는 모든 인간 사회는 협력과 경쟁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매우 간단한 사상의 법률적 번영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는 사회는 파멸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협력의 이점은 경쟁의 이점만큼이나 한 사회의 번영과 복지를 위하여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대 원칙의 인정은 계약이 아닌 교환의 형식의 제출을 의미한다. 사실 계약은 언제나 개별적 효용 계산 위에 근거하며 계약의 자유란 자신의 개별적 이익에 따라서만 관계를 맺을 자유와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현대의 일부 법학자들이 연대를 계약법 속에 용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가령 세대 간 분배 방식의 연금제도를 세대 간 계약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단순히 실수, 세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 주체가 아니며 미래의 세대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109페이지 이미 제도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성질에 대한 심각한 모래를 반영한다. 연금제도는 비계약적 의무 형식의 변화로부터 탄생하였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류학자들이 삶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단어이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앞 세대로부터 삶을 받은 자는 다음 세대에게 삶을 주어야 하고 삶을 주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세대 간 분배 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앞 세대에게 준 자는 다음 세대로부터 받아야 하고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해서 현 세대가 준 것을 현 세대에게 되돌려준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스템은 적어도 연속하는 새 세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가 않는다. 은퇴할 권리와 그 당연한 귀결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계약법이 알지 못하는 세대 간 유대의 시간성과 수직성을 의무에 응해서 재도입한다. 그러므로 연대 원칙을 정식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를 아프리카에서 발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서양에서 들어온 인권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아프리카 법학자들은 이를 그들의 문화와 경험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인간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은 서양의 여러 선언들에 대해 나타나는 개별적 권리들을 그대로 취하면서도 이를 고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동료들과 관계 맺은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과 결부시키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개별적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적정한 삶의 수준에 관한 권리, 삶을 명예 가기 위한 수단을 상실할 위험에 맞서 안전을 보장할 권리, 제22조 및 25조의 참조 형태로만 암묵적으로 연대의 원칙이 표현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헌장에서는 반대로 연대의 원칙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위치한다. 개인은 사회적 그리고 국민의 연대를 보존하고 강화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연대가 사회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표현된다면 후자의 경우 연대는 일종의 빚으로 표현된다. 실제로는 두 경우의 모두에서 믿음과 빚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북에서 천명된 사회권 각각에는 의무적 사전공제, 세금과 사회법률을 납부함으로써 연대에 기여할 의무가 대응한다. 이 의무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아메리카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가능성과 상황에 따라서 국가 및 공동체와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자기 나라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해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프리카 헌장이 선포된 지 20년 후인 2000년 니스에서 채택된 유럽 기본권 헌장은 연대의 원칙을 승인하는 한편 새롭게 확대되었다. 가령 유럽 기본권 헌장에서 연대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선언된 사회권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본권들, 노동자의 정보 접근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 공공서비스 접근권 및 국가와 기업에 부과되는 몇몇 원칙들,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조화,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도 포괄한다. 그렇게 해서 매우 구체적인 의무들이 연대의 원칙에서 나온다. 이 의무들은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법 주체들에게 부과되며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 사회보장 재정에 기여할 의무, 노동자들을 합의할 의무, 환경을 보존할 의무, 통상적인 가족생활과 조화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근로시간을 조직할 의무 등 니스 헌장에 의해서 재해석된 연대 원칙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측면은 더 이상 보호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행동할 권리를 정취하는 것이다. 단결의 자유나 파업권이 설명되는 것은 집단적 기초 위에 서있기 때문에 이는 우선 집단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조화라는 원칙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새로운 행위 능력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연대도 존엄성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가 불가분적으로 흘러나오는 법 원칙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사회권의 청구권성에 관한 그릇된 논쟁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하여금 연대의 원칙에 내지 않은 의무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처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로서 기소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가령 111페이지 어떤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을 규제하는 사회법과 환경법에서 탈연대하려는 빠져나가려는 목적만으로 생산을 탈지역화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이 투자자들의 효용 계산에만 근거하는 법제 경쟁을 고무할 때 이들은 인권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무역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연대는 우선 국민 국가들의 법적 틀 안에서 설명된 원칙인데 이 국제기구들은 약소국을 필두로 국민기가의 후견인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구들은 그 성격상 연대 시스템에 적대적이다. 연대 시스템은 개별적 이해의 타산을 저자시키고 금융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극단적 자유주의과는 국민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객관적 요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세상이 주권 국가들이 상호 자유롭게 맺은 관계들만으로 연결된 주권 국가들의 포석으로 여길 수 있었던 시절은 더 이상 아니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그 편리함, 특히 통신의 편리함과 그 위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묶고 재단적으로 연대관계에 있도록 만든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이나 빈곤이나 생태적 재앙이나 맹신이나 폭력의 확산으로
자유롭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각 국가는 사회적 연대의 절단에 따라 엄청나게 점증하는 비용에 중국의 사회 보장을 파탄나게 만든 위험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적 연대가 지금까지 중단 없이 수행해온 주목할 만한 역할을 고려할 때 오늘날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틀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기초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을 정처하는 연대의 원칙을 국민연대로만 동일시할 수는 없다. 국민연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할, 그 배타적 역할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정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적 틀의 안팎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른 연대고리와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첫째, 사회보장과 다양한 형태의 시민적 연대의 관계가 제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의 발달은 개인주의와 과정을 제어하기보다는 112페이지 시켜왔다. 익명의 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오랫동안 연대의 시주를 구성해왔던 직업공동체, 가족공동체 혹은 종교공동체로부터 개인들이 해방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유효에 대한 보장의 핵심을 인적관계에서 금전적인 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는 탈상품화라는 개념으로 복지국가를 분석하는 견해가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점이다. 다양한 아프리카 언어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세계인이 이해하는 바 하루 2달러 이하의 소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별로 없는 자, 타인의 연대에 기대할 수 없는 자가 가난하다. 이러한 갈등이 올 때 부유한 프랑스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가난은 아무도 측정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역설적이게도 사회보장은 이 가난을 증가시키는 데 능히 기여하였다. 좋은 연금과 좋은 의료보험들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진보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노인들을 치명적 고독에서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003년 폭소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부유한 노인들이 정관대의 사회에 있는 노인들보다 폭소에 훨씬 잘 견뎠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플 때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고독한 개인들로만 구성된 사회가 초래하는 비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이란 없을 것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에 의해서 정처되는 국민연대는 여전히 시민적 연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맨 첫머리에는 비록 좀 더 좁은 인적관계로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적 연대가 있었다. 노동법이 상품의 영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노동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되듯이 사회보장법은 시민적 연대의 다양한 형식들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측면은 상호 결합될 수 있는데 가령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주거에서 보살피는 일과 113페이지 그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자식들의 고용을 지켜주는 일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그런 경우이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는 시민적 연대의 재평가는 사회보장의 확대를 조직하기 위한 수단이나 핑계로서가 아니라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첫째 이유는 복지국가가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들에 관련이 있다. 대가족과 직업적 연대 혹은 종교적 연대의 시대는 지났으며 시민적 연대의 살아있는 형태들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이 되겠다고 여기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국민연대가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과 관련이 있다. 연대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은 이 말을 반복하는 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집단적 이익을 개별적 이익보다 위에 두며 그룹 구성원의 이익을 그룹 외부자의 이익보다 위에 둔다. 이 제도들이 공익을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에 과도한 침해를 가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다. 또한 국가만이 나라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시스템, 협동 시스템, 공동체 시스템들 간의 연대를 수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들은 긴밀히 결합된 국민적 설속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자기들만으로 뭉친 집단들로 사회를 파편화할 수 있으며 어떤 집단에서도 소속되지 않은 자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연대 원칙의 실현을 보증하는 자로 남아야 한다. 국가가 보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국가는 이 시스템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또한 이 시스템이 국민연대에 참여하게 만들고 사회보장을 정추하는 다른 원칙들, 존엄성, 평등, 참여를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함축한다. 이러한 개혁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영역들 가운데 하나에
아마도 의심할 바 없이 의료보험일 것이다. 프랑스에서 의료보험은 거의 파산 상태에 있으며 현재의 비용 지불을 미래 세대로 떠넘김으로써 언제까지나 이를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비용 중과의 원리 분명히 복잡하다. 확실히 114페이지 인구의 노령화, 삶과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것, 의료기술의 계속적인 진보, 그다지 양심적이지 못한 환자들이나 의사들이 청맹관이가 되어버린 시스템을 잡아먹는 것 등은 다양한 수준으로서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직업과 의료보험 사이의 관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오늘날 의료보험은 비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환자에게 재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비용을 지불하는 제3자로서 개입한다. 의료보험과 의사단체의 관계를 재계약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실패이다. 의사단체는 진료 행위나 지불 방식이나 병원 개설의 자유를 문제 삼는 일체의 시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단체들은 회계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관료주의 기계의 포로가 되지 않을까? 이유는 연연한다. 비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두 가지 상이한 속도의 의료가 조용히 자리 잡는 것, 의료 사망의 출현, 일반의의 쇠퇴, 특진 추가 요금과 책상 밑으로 오가는 돈의 증가로 귀결된다. 거대하고 비인기적인 국민연대는 확실히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의료보험 재정 시스템이다. 반대로 해방직 국민주의적 운영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대에 근거한 제도들은 의료보험의 비용을 심사숙고하면서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주의적 운영은 의사 및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그 성질상 중앙집권적이고 익명성의 제도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신뢰관계는 좀 더 밀접하고 인격화된 연대의 고리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프랑스의 전통에서는 협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협동조합은 그것을 파괴하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시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재단 위에서도 협동조합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협동조합은 의료보험에서의 운영에서 결정권이 없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115페이지 정부는 사회보장에서 부담을 덜고 싶은 비용을 협동조합에 전가하면서도 그 대가로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한 발언권은 협동조합에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근접연대에 근거하는 협동조합은 의료 종사들과 진정한 협약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방을 발전시키고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의 계속과 가능한 한 최선의 위생 안전을 보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의료보험과 의료종사자들의 교차점과 협동조합을 두는 것은 현행 시스템의 일부 어리석음, 특히 진료 행위를 남발시키고 여전히 시간을 갖고 환자들에게 말을 거는 의사들을 처벌하면서 반대로 기술적 처방전의 남발로 환자와의 대화를 대체하는 의사들을 보상하는 진료 행위당 지불 방식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 협동조합은 의료사회의 근본적인 사회학적 변화들로부터 모든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데 더 나을 것이다. 적절한 치료나 일반의 또는 환자와의 대화, 이 대화의 질이 떨어지면 분쟁이 증가하게 된다. 의료 사막에 다시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보수 지급 방식을 촉진하는 데 더 나을 것이다. 근접 연대에 근거한 제도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계속해서 근거해야 할 국민연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얘는 의료가 가장 어리석으면서 가장 값비싼 배관공의 모습으로 전락하기보다는 좀 더 저렴하면서도 인간이 없는 교통의 모든 동기들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116페이지. 둘째, 일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사회적 위험의 지구화를 고려해야 하며 국제적 연대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염병과 병원군의 자유롭고 신속한 이동,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 위험의 증가, 부자 나라들의 인구 고령화, 수많은 남쪽 나라들의 만연한 불안한 빈곤을 탈출한 사람들의 대규모 이민 등의 일국적 연대고리 속에서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처벌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위험들에 맞서기 위해서 일국적 연대고리 속에서 자폐하는 것은 아포리아 속으로 자폐하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이에 관하여 완벽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우리의 엄숙한 선언들에 의해서 천명된 사회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국적 연대 시스템을 확정할 수는 없다. 이 진퇴양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혜택된 해법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민권의 승인 기준의 관점을 바꿔서 자국의 영토 내에 일정한 기간 체류했음을 인정하는 방법, 불법 이민자들에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회적 시민권을 승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을 불법 이민자의 세도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마지노선을 긋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며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법은 사회적 기본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유럽인들이 스스로 가두기 위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돌파하기 위해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벌이는 죽음의 경주에 대한 대가로 만들기 때문이다. 도중에 죽은 자, 쫓겨나는 자, 혹은 어찌되었던 고국에서 살아남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일국적 연대의 고리에서 자신의 운명에 내맡겨진다. 사회보장이 세계적 차원으로 스스로 갖고 있는 경제적 영향과 단절되는 일국적 연대 시스템은 단순한 이식으로 여겨지는 한 이러한 아포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대규모 불법 이민과 같은 문제는 그 원인에 특히 국제무역체제의 부정의함을 관심을 갖지 않고 이민을 떠나는 나라들이 아니라 이민을 오는 나라들에 관련해서만 그 효과를 고찰한다. 면 정확하게 다뤄줄 수 없다. 젊은 아프리카인들로 하여금 유럽의 117페이지 이민 오기 위해서 삶을 위태롭게 하도록 내모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20년 동안 구조조정과 무역의 탈규제의 정책에 이웃 빠져든 빈곤 및 경제적 불안정과 국고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불법 체류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핵심은 따로 있다. 그것은 오늘날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중시되고 있는 소국적 연대를 넘어 나라들 간의 무역 체제에서 좋은 일자리와 정의라는 공동의 목적에 근거하는 적극적 연대를 이행하는 것이다. 국제무역 규칙들의 한가운데에 연대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는 특히 원자재와 식료품의 국제가격에 더욱 큰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라델피아 선언 로마자 4번 하는 것을 함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들은 인간의 경제적 안정에 실제로 미친 영향에 미추어 평가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해야 한다. 필라델피아 선언 로마자 2번의 C. 이 원칙은 유럽 내부의 관계에서도 중시되어야 한다. 유럽 연합형국들 사이의 사회적 조세적 경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그러한 경쟁의 과열은 자국 보호주의의 회귀를 초래할 뿐이다. 19세기 말 비스마르크는 막 태동하는 사회보험을 독일 통일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주었다. 왜 유럽은 21세기 초입에 노동자들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새로운 연대 수단들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왜 유럽은 필라델피아 선언이 정한 수단과 목적의 위계를 재정립하는 사례를 제공하지 못할 것인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